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데이업 김하스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해 가지고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약 27%,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상승폭을 그려나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어떤 이슈냐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너도 나도 하겠다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요거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이 데이터 센터 요쪽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길래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죽을 못 쓰고 있느냐, 안달이 났느냐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향후 이 데이터 솔루션의 주가 흐름 시나리오 영상 속에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촬영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 채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저희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아마 주식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얻고자 유튜브 채널 많이 이용하실 건데, 이 영상 저 영상 한번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제목 타이틀 이렇게 걸어놓고 그 해당 종목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문자 보내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영업하는 애들이 전화를 아마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서 리딩방 가입하시라고 권유를 할 겁니다. 아니면은 금전 요구를 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건데, 저희 대기업은 이런 거 우리 여러분께 일절 말씀드리지 않고요, 100%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에 관련된 정보만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채널이니까, 그동안 저런 채널들 때문에 좀 골머리 썼거나 많이 좀 짜증이 나셨던 분들은 저희 대기업 채널 잘 오셨습니다. 100% 정직한 정보로 우리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사명감 갖고 자부심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올바른 이 유튜브 생태계를 우리가 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데이터 솔루션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좀 간단한 이해 정도는 우리 여러분께서 하고 영상 들어가야 오늘 영상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솔루션의 이 기업 개요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데이터 애널리틱스 사업과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통계 분석 분야에서 정말 광범위한 통계 지식과 기술 개발 능력, 기술 지원 체계 등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과 분석 컨설팅 사업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빅데이터와 AI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요거를 제가 좀 간략히 해석을 좀 도와드리면요, 우선 요 엔터프라이즈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인프라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애널리틱스 사업을 좀 잘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그걸 또 해석해서 비즈니스 결정을 지원을 하면서 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를 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이 데이터 세트를 처리를 하면서 그로 인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내고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뭐 이런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을 활용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이 통계 분야가 좀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이 양이 크지 않은 어떠한 좀 조그마한 정보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학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 분야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솔루션은 이 통계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빅데이터와 AI 관련된 사업들을 좀 포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주말이죠. 주말 동안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이게 오늘 월요일장에서 올라왔던 이슈가 아니라 주말에 올라온 이슈였는데 뭐였냐면,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거래요. 이 규모를 보시면 2028년도까지 약 134조 원 투자를 할 것이고, 내용을 보시면 AI 슈퍼컴퓨터 및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라는 명명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글로벌 빅테크 경쟁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아마존, 구글 등이 있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 15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1,500달러, 즉 약 20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이 AI 스타트업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약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어요. 이 엔트로픽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구글도요, 영국에 약 1조 3,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요걸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이라는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회사에 약 2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챗 GPT 알고 계시죠? 챗 GPT, 그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서 만든 게 챗 GPT거든요. 지금 4까지 모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AI 스타트업이 엔트로픽에선 요번에 뭘 만들었냐면 클로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클로드. 요게 지금 얘는 버전 3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둘 다 생성형 AI예요. 생성형 AI. 지금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챗 GPT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이 클로드는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챗 GPT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챗 GPT와 이 클로드가 양강 구도로서 지금 이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사용을 해본 사람들의 그 리뷰에 따르면요, 챗 GPT-4에 비해서 클로드 3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좀 평판이 좀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챗 GPT-4가 아니라 이번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챗 GPT-5가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와 클로드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생성형 AI를 제가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얘네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요소가 뭐냐면 데이터 양이에요. 데이터. 우리가 이제는 이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떠한 하나의 하드웨어나 뭐 이런 뭐 보조기억 장치나 이런 데에 좀 저장하는 양이 너무나 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산업이 신성장 사업으로 떠올랐어요. 왜냐면 기업들마다 이제는 다 모든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싸리 이런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니즈를 파악해서 수요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급을 하겠다 하는 아예 데이터 센터 산업이 육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 같이 정말 규모가 큰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거의 대표 주자죠. 얘네가 처리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 양은요, 이 빅이 아니에요. 거의 뭐 울트라 뭐 이 정도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량을 어떠한 데이터 센터 산업군에 내가 맡기면서 하면은 그로 인한 비용적 측면도 매달 덩치가 커질 것이라는 걸 얘네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우리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지금 흐름의 기조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아까 우리 데이터 솔루션 기업 개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계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정말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마켓, 즉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적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숫자들은 사실 여러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요거예요. 요거 10.72%, 이게 뭐냐면 연평균 성장률에 나타난 수치거든요. 전망치예요. 보시면 매년 앞으로 해마다 매년 10.72%씩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글로벌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요거를 보시기 쉽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시면요, 2023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시장 규모로서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 나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방금 보셨던 자료와는 좀 다른 조사기관입니다. 비슷한 리서치 조사기관인데, 자,
이 각각의 조사 기관마다 이러한 수치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전에서도 이러한 수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조사한 자료는요 CAGR이라 그래가지고 매년 연평균 성장률의 약자예요. 영어 약자. 요게 11.8%로 여기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년도와 28년도 5년 정도인데, 이 시장 규모를 그냥 절대적인 숫자로 한번 보시면 338과 591입니다. 거의 약 5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자,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1.8%씩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사우스 코리아 데이터 센터 마켓이라 해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치예요. 2024년도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29년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5년 뒤의 미래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세한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조사 조사를 하는 이 기관마다 다 이런 수치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방향성이죠. 이게 커 나갈 것이냐, 이런 전망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거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앞으로 약 거의 2배에 가까운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에 성장 전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CAGR이라 해서 연평균 성장률 매년 12.73%씩 성장을 해 나갈 전망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좀 같이 보시면요,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2단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래량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차트는요,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거의 1년, 거의 뭐 15개월, 1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과 강력한 슈팅이 동반이 되고 있어요. 이때 과거에 23년 지난해 초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선 첫 번째로 컬리어스라는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한민국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보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한 가지 재료로만 만약에 호재로 작용을 했으면 한 요 정도쯤에서 주가 상승이 멈췄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재료가 더 붙죠. 뭐였냐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데이터 센터 지역 분산을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좀 붙여주는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좀 밀집이 되어 있던 이 데이터 센터를 각 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즉 지방으로도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검토를 해줄게. 세금을 확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방안 한번 검토해볼게 해서 이 산업부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 있었냐면, 이때 당시 챗 GPT가 엄청난 열풍을 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기존 아날로그 경제에서 이제 데이터 경제, 즉 디지털 경제로 변환을 하자라는 그런 정부 차원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때 이후로 딱 소식이 끊기면서 재료가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거 차트는 이렇게 히스토리만 좀 간단히 놓고 보고요, 지금 가장 최근의 흐름만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난달에 이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때 그어드렸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지라인과 저항 구간에 대해서 좀 제가 그때 당시 선을 그어드렸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이 가장 마지막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졌던 2차 저항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시원한 슈팅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그었던 제 1차 저항 구간으로 예상이 됐던 요 구간 있죠. 오늘 장에서는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요 아래에 있는 매물대들은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거시적인 차트로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 노란 색깔 막대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으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 이 고가 기준해 가지고 7,580원까지 터치를 해주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 기준에서 상한가는 7,63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딱 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의 상단부 약 7,600원 근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장에서 과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해줬던 요 6,100원과 6,550원 요 근처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일이죠. 내일 장에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한들 과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요 6,100원과 6,550원 근처에선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가장 단단한 매물대 상단부인 약 7,600원 근처, 요 근처에서는 좀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저항에 밀려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여기서 하회하고 있던 요 매물들은 차익실현 매물들 아마 오늘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매물들까지 다 소화를 시켜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 아래에 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됐다 한들 이만큼의 매물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좀 묶여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전 심리로 인한 매도 물량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선 약 7,600원 요 근처에선 좀 저항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나왔던 이 상승 트리거였죠. 그리고 뭐 상승 재료라고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3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요 정도의 사실 좀 이슈면 여러분, 그렇게 뭐 재료가 작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2028년도까지 130조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재료 사이즈를 우리가 좀 28년도까지 좀 분산해서 할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상승이 좀 단편적인 재료로 인한 상승이었으면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 지속이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재료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한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저도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를 보내달라는, 또 리딩방 가입 권유하는, 또 우리 여러분께 금전 요구하는 이런 채널에 질리신 분들은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데이터 솔루션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또 이렇게 제가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